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보건당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일본 뇌염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지난 4월에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4개월 만에 이제 주의 단계로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그 권역별로 전국에 10곳에 그 감염병 매개체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축사에다가 이제 모기 트랩을 걸어서 거기서 뇌염 모기가 처음으로 채집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축사에서 채집된 모기가 한 500마리 이상이 채집됐을 때 그중에 뇌염 모기가 50% 이상 나오면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1,600마리 그 모기가 채집이 됐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뇌염 모기로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발령이 경보가 나갔죠. 네, 그렇다면 일본 뇌염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특정 모기라고 하시면 어떤 모기들인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식 명칭은 작은 빨간 진모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모기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데요. 네. 요 모기가 이제 주둥이에 흰 띠가 있는데, 요 모기한테 이제 물리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처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염 모기가 돼지를 어필을 하면요. 돼지가 뇌염에 감염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동물보다도 돼지가 특별히 그 생리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증폭이 잘 됩니다. 증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예. 그 바이레미아라고 그래서 그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염된 돼지 피를 다시 뇌염 모기가 흡혈을 하면 다량의 바이러스가 그 뇌염 모기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게 되면 이제 걸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불연성 감염이라 그래서 물렸다고 해도 약 그 5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그 뇌염에 걸리게 되죠. 네, 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 중 500명 중 1명, 95% 정도만이 예. 이제 좀 심하게 더 발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네. 모기에 걸렸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잠복기를 갖고 나타납니까? 네, 이건 개인차가 있는데요. 예. 보통 물리고 나서 잠복기가 7일에서 20일 사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환자 발생의 90% 정도가 이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걸리게 되니까 예.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돼지가 이제 증폭 숙주이기 때문에 돼지 축사 근처에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2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돼지 축사를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걸린 모기에 물리면 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이 이제 일단 발병이 되게 되면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도 장애가 일어나고 열이 높은 그 고열 증상, 그다음에 근육 경련, 그다음에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별히 그 뇌에 마비가 일어나면 이제 뇌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사율이 20%에서 30%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20% 이상은 그 뇌 염증의 그 후유증이 나타나서 그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네. 예. 이 호흡장애, 마비, 열, 무엇보다 이 뇌로 발전했을 때 뇌염으로 이제 더 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옮겨지는지도 궁금한데 일본 뇌염에 걸린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염 바이러스가 아주 급소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우리 몸에서 다 그 면역 반응을 통해서 다 퇴치가 되고요. 예. 아까 돼지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는 증폭 숙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량의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위험하게 되고요. 사람 뇌염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바이러스 증상 예를 들면 뭐 에이즈의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의 피를 빠른 그런 모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통 우리 어릴 때 그 일본 뇌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한 번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인들은 한 번 더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예, 지금 원래는 이게 14세 미만의 경우가 이제 90% 정도가 이제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생후 그 1세에서 2세 사이에 이제 그 두 번 그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또 주사를 2번 맞아야 되고 또 이후에 1년 후에 또 3차 접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6세 때 4차, 12세에 5차 이렇게 5번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40세 이상의 그 뇌염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뇌염 접종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들도 맞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일본 뇌염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맞는 것이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보건분소 또 예방접종 위탁병원 같은데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여름 휴가로 많이들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이제 뇌염이 좀 위험한 일본 뇌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전해주시죠. 네, 이거 지금 그 일본 뇌염이 발생되는 국가는 이제 동남아시아가 되고요.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에도 발생이 되고 중국 남부 지역 이런 데도 뇌염이 발생되는데 이제 이런 데 가실 때는 미리 보건소에서 의논을 하셔서 예방 접종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기장이라든가 기피제를 좀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런 그 아열대성, 열대성 지역에 가실 때는 긴팔이나 긴 바지를 좀 착용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 좀 위험한 그런 좀 가능성 있는 나라에 갔을 때 미리 예방 접종을 하시고 밤에는 정말 긴팔, 긴 바지도 또 네. 하나의 예방법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특별히 네. 요 뇌염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 예.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흡혈 활동을 활발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는 좀 그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녁 8시부터 10시 좀 밖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긴팔, 긴 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